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입니다. 권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퇴사를 결심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거예요. 아니, 나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못 나가게 한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신감 좋네요. 또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을 때 그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번 달 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맞아요. 내일 나가라. 내일 당장 나가. 네. 빡쳐가지고 사장님이. 네, 빡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니 같은 그치, 보통 대부분 빡치죠. 네가 감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말도 없이 나간다고? 아니, 얘기했잖아요. 이번 달 말이라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죠. 나는 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연히 난 내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네 입에서 나온다는 말을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셨구나. 상상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개빡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나간다라고 이번 달 말까지 일을 하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나가게. 네, 반대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절대 못 나간다. 네 없으면 우리 뭐 망한다. 뭐 이렇게. 네, 근로자는 이 회사 이제 나오자마자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그 면접까지 다 보고 입사 일자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을 해놓은 상태인데 맞춰놨죠 이미. 네. 근데 못 나가게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이제 깜짝 놀라죠. 나 여기에 평생 이제 있어야 되는 건가? 이 각각의 경우에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정한 사직 일자보다 더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거죠.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해고죠. 그래서 그 해고에 따른 뭐 어떤 구제 절차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이 부분은 그냥 해고라는 거 하나만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 내가 나가기로 분명히 이제 한 달 정도의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는 뭐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해고 의사를 밝힌 시기로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마지막 일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만약에 한 6월 15일쯤에 얘기를 했어요. 그만두겠다라고. 한 6월 30일 날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주분이 그거에 응하지 않으시는 거죠.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저는 이제 6월 15일 날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달인 7월 31일까지 근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게 이제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때라고 해서 660조 사망? 민법. 민법 660조 사망이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민법 660조 사망이 있음에도 간혹 가다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을 하기 전에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봤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민법 660조 사망이 아니라 그 30일이라는 기간이 더 근로자들한테 유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적용이 되고 6월 15일 날 이제 사직 의사를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퇴사를 결심을 해서 사업주에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못 나가게 한다라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일단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강제근로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에 따르는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660조 사망이건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나 이제 정해진 30일의 기간이 적용이 되건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를 하신다면은 사업주는 무단 퇴사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단 퇴사 처리된 그 날로 인해서 퇴직금의 액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사이가 안 좋게 이제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경우라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실제 손해 발생을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는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것이 협박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660조 3항에 정해진 그런 기간도 생각을 하시고 네, 그렇게 사직 일자를 정확히 명시를 하셔서 네.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대부분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이 대체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뽑아서 시키면 되는 건데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업무가 간혹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감안을 하시고 퇴사 일자를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퇴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회사 그 급여 맞춰주는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근로자가 만약에 동의를 해준다면은 그 지급 기일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14일 이내에 금품을 다 청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4일 지나서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은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이고 이것 또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대 보험 가입일과 이제 상실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공인인증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실질이 증명이 안 될 경우에 이제 형식적인 부분을 보는데 네. 4대 보험 상실일이나 가입일이나 이런 것이 실제와 조금 다르다면은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4대 보험 가입일 상실일이 실질과 같은지 여러분들의 실제 근로일과 퇴사일과 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신 이후라도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경력 증명서 안에는 뭐 직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근로기간이라든지 다양한 거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만 작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하시고 퇴사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말하면 돼요. 네, 말씀하세요. 간혹 그 약간 악덕 사업주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런 분들 중에 무단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사업주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렸을 때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네, 그 사업주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네, 참고. 마칠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